이번 PPT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수열이란 말이죠. 수열은 말이죠. 수열항의 번호의 함수이다 이럽니다. 이건 뭐냐면 an 예를 들어서 열 번째 항의 값은요. 그 n으로 이루어진 그 함수에서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n은 함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n에 대한 1차 함수도 되고 2차 함수도 되고 n에 대한 유리 함수도 되고 n에 대한 사인 함수도 되고 로그 함수도 되고 이건 아무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반 fx와 틀린 것은 n이 자연수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그래서 열 번째 항은 그 함수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은 그 함수에다가 n이 미지수나 마찬가지니까 5를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fx하고 틀린 것은 n은 자연수만 되는 것입니다. 자연수. 그래서 a 1, 2, 3, 4 할 때는 이 함수에 n에 1, 2, 3, 4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따지는데요. 극한이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만큼 무한대항 그 항에 가서 갈 때 그 값이 an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수에다가 n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대입을 해야죠. 무한대 항이 되니까 100만, 1000만, 억 뭐 그보다 훨씬 많은 값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것은 어느 일정한 값, 어느 한 값에 접근을 하든가 혹은 발산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그렇게 접근한다는 얘기. 여기서 이 거를 붙였지만 이거는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하는 값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an 값이 바로 fn 값은 아니에요. 이게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루가 이 등호가 붙여져 있어도 이거는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접근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an의 에서의 값이 fn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a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an의 값이 l에 무한히 접근하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l에 접근을 해요. 그러나 그 값이 L은 아닙니다. L에 무한히 접근한다는 얘기지 그 값이 L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한히 접근하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무한히 L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작은 값에서 점점 증가하면서 무한히 L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L선과 만나진 않아요. 만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을 상하로 진동을 해가면서 끝에 가서 이제 n 값에 무한히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이러한 게 진동하면서 가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보통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이 극한 값이 만들어져. 이런 때는 이제 극한 값이 있다고 하죠. 극한 값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L 한 개의 값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값은 유한한 한 개의 값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작은 값부터 한없이 값이 커져가지고 무한대까지도 가는 이런 거 이제 발산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값에서 점점 적어져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막 가면 이건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이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계속 진동하면서 어느 값인지 무한대가 가면 어느 값인지 알 수가 없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다 하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다섯 번째는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무한대로 가면 몇 번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죠. 무한대로 가니까 몇 번이라고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 두 가지 값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렴이 안 돼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유한하는 값이 나오지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두 값이 나오기 때문에 수렴이 아니고 발선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란 한 개의 값에 접근하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에는 이렇게 수렴하는 방법,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 또 이게 진동하면서 점점 해가지고 n에 수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발산은 이렇게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무한대가 되든가 혹은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동시에 가질 때 무한대로 가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은 이 값도 갖고 저 값도 갖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가지면 이런 경우를 발산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수열의 극한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AN인데 AN 수열의 항이죠. 이것이 각 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에 3, 1이죠. 첫 번째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를 대하면 2는 4, 2는 8이 되고 2, 10이 되고 여긴 2, 3은 6,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 되네요. 5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8. 두 번째 항은 5분의 8이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을 대입하고 네 번째 항은 4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무한히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해가지고 n이 무한히 커지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 수열이나 어떤 그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죠. x라고 하면 함수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값을 계산하는 요령은요. 우선 분모가 무한대거나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되니까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로 이걸 분모 분자를 나누어줘요. 분모 분자를 나누어주면요. 이렇기 때문에 여긴 n 자승이 제일 높은 차수니까 분모의 차수의 제일 높은 차수가 n 자승이니까 n 자승으로 나누면 여긴 2가 되고 n분의 1. 또 분모도 나눠줘야죠. 분자도 나눠줘야죠. 그럼 3n을 n 자승으로 나누면 3n분의 1 이렇게 돼요.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되면 이건 0이 되고 n분의 3 이것도 0이 되니까 2분의 0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0이 되니까 2분의 0,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1만 남아서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1, 2, 3 해가지고 이게 무한히 큰 수가 되면은 그 값은 1에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1이 정확한 1과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에 접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미트라는 건 여기 등호를 써도 접근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항식인데 다항식이 제일 높은 차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건 n 자승으로 나누면 여긴 2 플러스 n분의 1 여긴 3 그러니까 이건 0이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도 말이죠. 분모로 또 이게 분모가 여기서 무한대를 어떤 상수로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5n으로 나누면 이거는 5n 승분의 3n승 4n승 하면 이렇게 분리하면 5n 승분의 3n승 이렇게 되고 괄호를 치면 5분의 3n승 플러스 5분의 4n승 하면 이건 1보다 작으니까 무한대로 가면 0이죠. 0, 0에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이런 건 모두 극한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데 그 수렴의 극한값은 1, 여기서는 2분의 3, 여기서는 0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건 함수의 극한이나 급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많은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n이 무한 수열의 극한값은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그 극한값은 각각 수열의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뺀 것 같다.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또 어떤 수열의 어떤 상수 계수를 곱한 수열의 극한값은 이
개수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AN만 해가지고 극한값에다 이걸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잘 보시면 이거요. 어떤 두 개의 수열을 곱한 수열의 극한값은 두 개의 수열을 곱한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 수열 극한값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간을 무시하고 이게 마지막 값이니까 이게 극한값이니까 마지막 값이니까 이거의 마지막 값, 이거의 마지막 값을 곱한 극한값은 뭐 따로 극한값, 이거의 극한값을 곱한 것과 같죠. 이건 마지막 한 개의 값이죠. 마지막 한 개의 값이니까 이건 따로 분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이라는 건 극한에 가 있는 마지막 한 값이죠. 마지막 한 개의 값이니까 이건 뭐 두 개의 수열을 나눈 극한값은 각각 수열 극한값을 나눈 거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극한값 마지막 한 값이죠.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값이겠죠. 어떤 마지막 상수값이 수렴하니까 어떤 값이 될 거 아니에요. 상수값. 그러니까 나눠서 이 극한을 구하나 혹은 그 극한값을 나누나 그것은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떤 수열을 K승한 극한값이라는 건 이 극한값이 어떤 상수를 갖게 되잖아요. 상수를 갖게 돼서 결국 L의 K승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K로 한 거나 마찬가지로 수열의 K승의 극한값은 수열값의 K승과 같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열의 K승의 극한값의 K승과 같다 이겁니다. 수열의 K승의 극한값은 극한값의 K승과 같다. 이런 게 더하기 나누기도 이건 따로따로 극한값을 곱하고 혹은 나눈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으나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함수의 변수 x는 실수죠. 실수로서 실수 전체의 어떤 연속적인 모든 값이 될 수 있죠. 소수고 무리수고 관계가 없어요. 실수 전체의 연속적인 모든 값이 되나 수열에서의 변수는 자연수 n만이 될 수 있어요. 자연수 1, 2, 3, 4, 5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경우에는 fx 이렇게 쓰고 x는 연속적인 실수예요. 뭐 0, 1, 무리수, 유리수, 분수 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수열에서는 그 값이 이제 이게 함수값이 이게 y고 여기서 이제 수열의 함수값은 각 항의 값이죠. a n번째 항의 값은 fn인데 n은 자연수로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연수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함수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모든 값이 뭐 무리수고 분수고 다 되지만 여기서는 자연수만이 이 수열의 함수에서는 n은 자연수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함수의 이제 극한을 할 때 이제 접근하는 값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 함수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접근하는 값이 0도 되고 어떤 값이 되죠. 뭐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값으로 가질 수 있고 또 x가 무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건 플러스 무한대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고 이래 여러 가지가 되나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은 플러스 무한대 이 한 가지 경우입니다. 플러스 무한대 한 가지 경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 이제 그리고 수열과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것이에요. 함수는 x가 모든 실수, 유리수, 무리수, 분수 관계없고 그렇지만 수열에서는 자연수만 된다 있는 거죠. 1, 2, 3. 그리고 함수의 극한값은 0이든 a값이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나 수열의 극한에서는 플러스 무한대 한 가지 경우만 된다는 것입니다.